안녕하십니까. 자기도 학습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전성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기도 학습에 대해서 두뇌와 뇌 기반 학습법까지 배웠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자기도 학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도 학습 전략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뇌가 배우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부 정보가 있어요. 바깥에 정보가 있습니다. 책에 아니면 선생님이 주는 거죠. 외부 정보를 내부 정보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 받아들일까요? 외부 정보가 내부 정보로 들어올 때는 감각에 대해서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옵니다. 눈으로 보고요. 귀로 듣고 느끼고 하면서 외부에서 내부 정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또 내부 정보가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것으로 되어 가는 거죠. 그것들을 어떻게, 감각을 어떻게 하죠? 그런 것을 우리는 통합이라고 해 나갑니다. 그래서 내부의 정보들이 자기의 어떤 것을 통해서 자기만의 지식과 지혜로 통합되는 과정. 이 과정이 바로 공부이죠. 또 지식과 지혜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신체 표현이 되죠. 이런 신체 표현이 되는 것이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행동으로 보여줄까요? 자기가 말을 한다던가 표현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각, 통합, 행동의 요소로 우리가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감각, 통합, 행동을 어떤 식으로 나누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학습 선호도의 세 가지 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쉽게 인지하느냐, 시각, 청각 활동을 통해서, 또 어떻게 정리해서 소화를 해내느냐, 그래서 좌뇌와 우뇌 중에 어느 쪽으로, 또는 분석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느냐, 즉흥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느냐, 또 마지막으로 정보를 어떻게 습득해서 저장하는가. 그래서 감정적, 사회적, 신체적, 환경적으로 어떤 상태를 더 선호하는가,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워드하고 데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1993년도에 학습 선호도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학습 선호도가 세 종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감각, 이게 통합, 이게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어떻게 정보를 수용하는가? 시각, 청각, 신체 감각. 또 어떻게 정리해서 통합해 나가는가? 라고 해서 좌뇌, 우뇌, 그 다음에 사실과 직관, 생각과 느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저장해서 표현하는가? 라고 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것 중에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습 정보의 3단계라고 하는 건데요. 감각, 통합,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것처럼 감각에 어떤 감각이 있어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촉각이라고 하는 감각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 느끼는 것, 그 다음에 맛보고, 또 뭐예요? 냄새 맡는 것을 한 가지로 해서 신체 감각, 운동 감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각, 청각, 운동 감각.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제 통합이라고 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느냐, 뭐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성형, 구체 계획형, 도전형, 구체 즉흥형, 그 다음에 관리형, 추상 계획형, 그 다음에 애정형, 추상 즉흥. 그래서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아예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해내는지, 그래서 소화를 해내는 스타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 표현, 논리 수학, 행동에는 언어 수학 이렇게 있는데요. 언어 표현, 논리 수학 표현, 시간 공간, 신체 운동, 그다음에 음악, 대인관계, 자기 성찰, 자연 탐구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봤죠? 다중지능. 다중지능입니다. 그래서 다중지능에서 나오는 것을
제가 썼고요.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중지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중지능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게 이제 사람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일단은 환경과 유전에 의해서 이렇게 무엇이 만들어진대요. 학습의 유형이. 아이들은 이렇게 해서 학습의 유형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전과 환경에 의해서 내가 자라온 환경 쪽에서 내가 낳은 유전 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형이냐 청각형이냐 운동감각형이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건 이것들이 또 다시 영향을 준대요. 환경에도. 그래서 학습 유형이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쓰면 이렇게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연상이 잘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초단기 기억으로 기억이 잘 들어가요. 초단기 기억은 감각 기억이라고도 불리는데 우리가 4초를 기억하는 것이 감각 기억입니다. 그래서 4초 동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 초단기 기억, 감각 기억이라고 하죠. 그럼 단기 기억이 어떻게 돼요? 연상에 또 영향을 주겠죠. 그럼 단기 기억은 초단기 기억은 단기 기억으로 합니다. 단기 기억이 몇 초라고 했죠, 제가? 모르셨나요? 20초입니다. 20초. 그래서 20초 동안 기억에 남는 거. 그래서 단기 기억으로 가고 그럼 단기 기억이 어떻게 돼요? 20초 동안 보면 20분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장기 기억으로 갑니다. 장기 기억으로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연상이 다시 되고 알려진 것들은 자기에게 성공 체험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학습 유형에 맞는 것들은 이렇게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연상이 되고 초단기, 단기, 장기 그래서 이제 알려진 것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호르몬은 어떤 호르몬일까요? 이때 호르몬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죠.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어떤 호르몬이냐? 도파민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쾌락을 느낄 때 어떤 호르몬이냐? 도파민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 도파민입니다. 실제로 이제 도파민이 여기에는 많이 영향을 주고요. 실제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도 있지만 이때는 도파민이 더 강력한 각인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성공 체험을 장기 기억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대방 그리고 외부의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입력 채널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알려진 거면 괜찮은데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모르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입력 채널과 맞춰지는 거예요. 입력 채널. 내가 어떤 입력 채널이 더 잘 들어오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동기가 유발돼요. 동기라고 하는 게 뭐였죠? 하고 싶은 마음. 호기심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상이 되고 이제 동기 유발이 돼서 연상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이 연상을 통해서 주의력이 생기는 거죠. 주의력이 생기면 초단기 기억으로 가고요. 초단기 기억이 단기 기억으로 가고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가고 그래서 알려진 것이 성공 체험으로 가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매번 예전에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계속 새로운 것들을 새롭게 다시 제공받고 새롭게 알고 되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낯설거나 새로운 정보. 외부에서도 들어오는데 상대방도 이런 정보를 자꾸 집어넣네요. 이럴 때 어떤 것을 느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낯설거나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왜냐하면 학습 유형이 있어요. 학습 유형이. 그래서 학습 유형에 맞추면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연상이 돼서
이렇게 초단기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된대요. 근데 낯선 정보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을 눈앞에 있다면, 눈앞에서 본다면. 그럴 때는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새로운 것들을 보면, 또 새로운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적대적이고 스트레스를 받게 돼서 세 가지 반응밖에 못한다고 합니다. 바로 도피하거나 방어하거나 좌절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이런 것을 부정편향성이라고 해요. 부정편향성. 부정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새로운 것들은 안 좋게 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새로운 것들을 뽑을 때, 어떤 것들을 할 때, 새로운 것들은 일단 안 좋게 보는 거죠. 그게 기본이에요. 그럴 때는 도피하거나 방어하거나 좌절한대요. 도피라고 하는 것은 회피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회피하기 위해서? 부모님하고 안 마주치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문을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립니다. 회피해요. 회피. 방어는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 들어왔을 때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이야기를 하면 공격이라고도 하는데, 저항이라고도 하는데, 자기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욕하고 같이 싸우고 하는 것들. 그래서 회피하거나 저항하는 건 그래도 건강한 거래요. 좌절도 한대요. 좌절이라고 하는 건 포기라고도 하는데요. 자기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그냥 나 죽었어 하고 사는 거예요. 나 죽었어 하고.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크면. 자기가 힘이 더 세지면. 복수하죠. 실제로 나이 40이 넘어가면 복수한대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살면 어른들은 굉장히 아이들한테 얘는 굉장히 잘해요, 잘 들어요 라는 칭찬을 하죠. 근데 저는 제가 아이들을 만나봤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포기해서 살고 있는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은 나중에 반드시 복수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도피, 방어, 좌절의 이런 반응들 중에 한 가지를 보이고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정보나 낯선 정보에 이렇게 호감을 갖거나 마음을 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랑 연관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그러면 사고 회로를 폐쇄한대요. 도피 이걸 하면 사고 회로를 폐쇄해서 이걸 기억한대요. 참 정말로 우리는 계속 그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낯설거나 새로운 정보를 동기 유발을 시킬 수 있대요. 무엇으로? 호기심으로.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입력 채널에 맞춰진 거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을 통해서 동기 유발이 되고 주의를 끌고 초단기 기억으로 가서 단기 기억, 장기 기억. 그럼으로써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연합이 돼 연상이 잘 되면서 성공 체험으로써 그 친구의 뇌에 오래 기억이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요것이 좀 중요한데요. 환경정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1초에 1100만 개가 들어온대요. 1초에 1100만 개. 1초에 1100만 개면 얼마나 되죠? 상암 운동장 뭐 이 정도 체육관을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 정보가 한 번에 들어오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받아들인 정보가 그 정도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처리되는 정보는
한두 개밖에 안 된대요.